62의 1번 오답선지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는 63회에서 정답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문제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4문제나 됩니다. 이제부터 63회 한능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64회 한능검을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능검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만든 교재 28쪽과 압축 영상 4시간 40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63회 한능검 시험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50문제 중에서 8번과 29번만 제대로 맞출 수가 없었고요. 나머지 48문제는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제도 선지가 2개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600쪽의 교재가 아니라 28쪽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고요. 저한테 들었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강사의 긴 강의와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하다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서 제 강의와 제 교재를 보게 되었는데요. 28쪽 요약본 4시간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만 풀어도 1등급은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또 다른 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첫 시험 노베이스로 3주를 공부해서 무려 97점을 맞았네요. 예, 구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하세요. 예, 여러분도 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한능검을 준비를 하는 것들에서 왜 제 강의와 교재가 효율적인지는 출제 매뉴얼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점에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초, 중, 고급 시절에 있었던 문제, 지금 이제 심화 기본체제로 개편이 돼서 17번째였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초급, 중급, 고급 시절의 문제들은 이제 거의 다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그 이전 초, 중, 고급 시절의 문제들을 풀고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동영상을 듣는다든지 2년 전 교재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이 아닌 통계 분석으로 문제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일본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92.3% 확률로 구석기가 나오고, 구석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선지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가 답일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요. 그대로 됐습니다. 물론 그 선지 중에 3글자가 추가가 돼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강가에 3글자가 더 덧붙여졌을 뿐입니다. 이렇게요, 저는 과학적인 통계 분석에 의가해서 문제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한능검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번 63회 한능검과 관련지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이게 바로 계담과 관련이 되는 것들인데요. 계담이 어떤 계담이 있었었냐면요, 한능검의 출제 경향이 확 바뀔 거고 난이도도 대폭 올라갈 거다. 따라서 이전 방식으로 한능검을 대비를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될 거다라는 계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맞서서 일주일 전에 내용 정리하기도 바쁜데 수험생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능검이 어려워진다고 진실을 알려주지 해서 저는 절대 한능검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을 거고, 한능검이 절대로 60점, 평균 60점에서 유지가 될 것이고, 따라서 합격률은 50%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 한능검의 운영 계획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예상은 들어맞았고요. 한능검 63회는 아주 쉬웠습니다. 개 쉬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역대급
정답률이 나왔었고요. 합격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에 2022년 57회에는 64%가 나왔고요. 2년 전에는 51회에는 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를 넘기는 것은 확실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능검이 출제 경향이 바뀌어서 확 어려워진다. 이거는 괴담은 괴담으로 그쳤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괴담에 대해서 이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괴담 때문에 우리는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괴담 때문에 한능검 준비생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따라서 합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2022년을 보시면요. 57에 64%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49%로 출제위원들은 항상 평균 60점, 합격률 50%를 이상적인 난이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가 쉽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은 2021년을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50회가 74%로 쉬워지자 그 다음에는 52회에는요 45%로 개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60%가 넘을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64회에는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63회와 대비를 했을 때 체감 난이도는 더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각오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회는 긴장을 해야 된다. 왜? 출제위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긴장을 하고 출제 유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한능검을 준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한능검 시험의 성격을 특징 짓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한능검 홈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한능검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다. 따라서 한능검은 아주 쪼잔한 문제, 낚시로 낚아서 수험생들을 골탕 먹이는, 엿먹이는 이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있는 학생들은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요. 출제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능검을 보고서 자기에 있어서의 예측,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다 이런 거는 다 물론 맞는 소리지만 전혀 그것들을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었냐면요. 필수 주제 10이라고 그래서요. 이번 63회 보기 전에 제가 올렸습니다. 이 10개는 무슨 주제냐면요. 길게는 한능검 심화체제 16번 계속 나왔던 주제, 예를 들자면 통일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최소한 이 10개의 주제 같은 경우는 최근 기출 5회에서 연속으로 나왔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10개 거의 나올 확률이 높은 100%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10문제 다 나왔고요. 보너스로 거기를 보시면은 통합 문제, 고려, 조선, 외침,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통합 문제로 한 문제 더 나왔어요. 거의 11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임시정부 문제 같은 경우는요. 김구 나왔었죠. 그래서 여운형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반 문제라고 취급한다 하더라도 10.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주제들 같은 경우는 64에서도 거의 100%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제만 잘 대비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20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찍어도 20점을 맞잖아요. 이 주제만 공부를 해가지고 20점을 맞기 때문에 이미 40점, 50점은 맞은 상태로 출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100% 나오는 주제뿐만 아니라 이 100%는 아니었지만 억울한 주제들에 대해서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100%가 아니지만 최근 5번이 아니라 4번이 나왔었고 최근에 뜨고 있는 주제들, 안 나오면 억울한 주제들에 대해서 또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요. 무신정변. 이게 최근 4회에 나왔었고요. 이번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근 5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도 심화체제 16회 중에서 14번이 나온 주제였지만 최근에 5번에서 1번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앞에 100% 출제된다. 거기에 못 들어갔던 주제고요. 그거 정확히 제가 결혼이 나온다고 그랬었고요. 예, 결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6세기는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4세 이까지 다 돌아왔었기 때문에 이제 6세기로 갈 거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왕인 진흥왕 성왕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봐라. 그래서 그 문제도 예, 진흥왕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00%는 아니지만 사화 한국 같은 경우 계속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챙겨놔야 된다. 이 주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계양기에서 이모굴란 갑신정변 동학이 있는데요. 이것도 돌아가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차례는 바로 갑신정변이다 라고 꼭 집었었고요. 그래서 갑신정변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갑오을미 개혁이라든지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 이전에 광무개혁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갑오개혁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갑오 1차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현대사 같은 경우에도요. 4.19 광주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 들어서 2번이 광주가 나왔었고 그 이전에가 4.19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 87년 6월 민주항쟁 차례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었고요. 그대로 6월 민주항쟁이 나왔습니다. 뭐 선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100% 나오는 주제 앞에서 10개, 거의 나오고 있는 주제 8개 이렇게 했을 때 거의 20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몇 점이 되냐면요 40점이 됩니다. 찍어서 20점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되겠고요.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면요, 한능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운전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요. 인증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라든지 선지가 무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목을 한다 그러면은요, 예, 한능검 문제를 아주 쉽게 효율적으로 맞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의 화려한 변신, 다시 말해서 오답이 정답이 된다. 오답이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아시죠? 한능검 선지에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자체로 오류는 없습니다. 그 자체는 모두 옳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지면 그게 정답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63회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영상에서 62회의 오답 선지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어떤 게 정답으로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부터 어떻게 오답선지가 정답으로 바뀌었는지, 그것도 5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복사하여 붙여서 정답이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봤듯이요, 1번 문제가 바로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가 바로 강가에, 그렇죠?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세 글자만 더더라고. 예. 한능검의 출제위원들도 예, 답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는 아니고 세 글자, 하나만한 글자를 집어넣어서 바꾸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아까 말을 했었죠. 그 6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예, 채취원. 이것도 여기 진성양에게 시무책 10여 절을 올렸다. 이렇게 62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강의를 하면서 왠지 이번에는 채취원에게 끌린다라는 말들을 했었었고요. 한번 영상을 봐보세요. 거기를 보시면은요, 그대로 나왔네요. 진성양에게 시무책 10여 절을 올렸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 밥값을 못하게 그대로 오려붙였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요, 예, 진흥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번에 63회에는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예, 말은 그대로인데, 예, 도치만 시켰네요. 여기서는 밥값을 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네 번째 법국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 후삼국의 통일. 한능검은 유독 통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후삼국의 통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게 62의 선지였었는데요.
63회에서도 후단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대로 오려붙이고 있습니다. 밥값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요, 무슨 문제가 되겠냐면은요, 광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광덕, 중풍 등의 연호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독자적이라는 말을 빼면서 약간 바꿔봤네요. 예, 밥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죠. 7세기하고 고려의 외침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이제까지 17회 심화치제 전체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어쩔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오는 아주 문제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 이번에도 남았습니다. 거란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답은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62회에는 광군사의 통제를 받았다. 예, 광군사. 예, 같은 거란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궁예 같은 경우는 미륵불 그러면서 미쳤기 때문에 광이 들어간다. 광평성. 이렇게 배웠었고요. 또 하나, 거란 같은 경우는 클 거가 생각이 나잖아요. 란 같은 경우는 난동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크게 난동을 부렸다. 이것도 미친 애들이다. 따라서 얘네들 대비를 하기 위해서 광군을 조직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예, 광군사를 광군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출제위원이 밥값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흥분하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마시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복붙 7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까요? 여기를 보시면 청자상감이라고,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상감청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청자상감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를 쫙 보면은 예, 62회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귀엽게도요, 여기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예, 이 상감청자를 예, 선지에다 가져왔을 뿐입니다. 아주 귀여운 출제위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밥값을 한글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8번 문제를 보시면은 예, 전시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62회 문제에서 전시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그거를 예, 전지와 시지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가 되겠네요. 예, 밥값을 한글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2회의 9번을 보시면은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10년대 무단 통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세트로 독부대강의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가 바로 임병찬이 되겠고요. 62회에서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3회에서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약간 바꿨습니다. 이 정도라고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3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제정하였다. 62회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예, 말을 약간 바꿨네요.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41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이게 63회 문제의 정답이었는데요. 44번, 62회 44번에서는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여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고요? 예, 이거는 정답이었는데, 예, 정답선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정답선지로 나왔는지는 아시겠나요? 거기를 한 문제를 보세요. 뭐가 나 있냐면,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었는데, 63회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예, 오답선지가 정답선지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경우, 천지개벽하는 경우만 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주 창의적이네요. 예, 정답선지였는데 옳지 않은 걸로서, 물론 정답선지가 되긴 되는데 옳지 않은 걸로 바꿨습니다. 예, 이거는 창의적이기 때문에 예, 밥값을 2배로 한 걸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42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복붙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2회에는 제2차 미소운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 오답선지가 약간 말을 바꿔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43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이게 63회의 정답이었는데요. 62회에서 오답이 뭐냐면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그대로죠? 예, 그대로입니다.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4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서울과 평양에서,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었는데요.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10월 유신이 되는 거잖아요. 예, 박정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7.4 남북 공동성명에 의해서 우리 통일해야 되는데 김일성을 만나봤더니만 걔가 권력이 세더라. 나도 권력을 세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10월 유신, 개 테러 독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요, 예,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이고요. 10월 유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1972년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달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 숫자로도 나와 있고요. 원인과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게 62회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서울과 평양에서 요것만 빼놨네요. 이 정도라 그러면 밥값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뭐를 봤었냐면요, 아주 놀랍게도 예, 오답선지가 정답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무려 50문제 중에서 몇 문제라고요? 14문제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선지 자체가 같은 경우를 말을 하고요, 그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한다 그러면 무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이 이전이었었던 직전 기출 62회만 풀어 넣어요. 예, 81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예, 전제는 하나 있긴 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풀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제대로 푸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아까 선지가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경우는 봤었고요. 여기를 보시면 36번 63회 36번에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사령관 양세봉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무장투쟁에 대해서 아주 제일 어려운 주제고요, 한능검 준비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무려 1시간 가까이 올려놨고요. 전문가가 되는 길이다라고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참조를 하세요.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시험장에 가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울려 퍼지게 했냐면요, 예, 조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한독. 그 다음에는요, 예, 글씨는 역시 안 써지고 있습니다. 한독이 전투했었던 게 쌍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독. 그래서 독이 강하기 때문에 쌍성보 대전령 전자령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 앞에 있었던 조역 같은 경우는 조역은 안 세잖아요. 그래서 영능과 흥경성, 영흥, 조역은 영용, 그 다음에 한독은 쌍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양세봉이기 때문에 영능과 흥경성 전투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안 됐었는데 이쪽으로 딱 온다 그러면은 영능과 전투에서 이렇게 예, 문제가 나와 있었을 때 거기에 선제는 안 나와 있었지만 제대로 그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직접 연관이 돼서 맞힐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맞힌다 그러면은 예, 62회만 풀고서도 81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500문제 기출을 풀고 가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전혀 이거는 시간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출 3회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만든 28쪽 교재 무료로 주고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다른 강의 들을 필요가 없고요. 예, 4시간 40분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9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연관된 선지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푼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문제를 적중을 했지만 교재로 따진다고 그러면 96%를 적중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짜릿한 문제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절대로 시험장에 가서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기를 보시면은요, 62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뜬금없이 오답선지로 이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드물게 나왔었는데 예안향약이 나와 있고요. 예안향약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가 되냐면요, 그 유명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이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황의 예안향약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황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황이 쓴 책 성학 10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만 알면 안 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황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이황 다시 한번 썼네요. 이하고 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까지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책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학 집요하고요. 이거 2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항권은 성학 10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안 헷갈리게 여러모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가 집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학 집요. 집요하다라고 이렇게 일단 잡으시면 되겠고요. 집요한 사람은 뭡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집요한 거잖아요. 이 황은 이 다음에 황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는 계속 이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가 집요한 겁니다. 따라서 성학 집요가 이일 거고요. 다른 거 하나 성학 10도는 이항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요. 여기 봤듯이 이 황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예안향약이 되겠고요. 예안향약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해주향약이 된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시키면 되냐면요, 이가 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해줘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요. 여기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나와 있네요. 이 인물에 대해서 해주향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라고 집요하게 설명을, 집요하게 강요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밑에서 같은 경우에 답은 성학 집요를 집필하 했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집요하고 해줘 집요하게 강요를 했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짜릿하게 맞췄던 문제가 바로 3점짜리가 되겠고요. 저한테 댓글에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등급이 하나씩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까지를 푼다고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제 설명을 듣고 62의 설명을 듣고 시험장에 갔을 때 62의 기출만으로도 거의 80점을 넘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64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안 하고요. 63회 기출을 분석을 해봤더니만 62회에서 그대로 오답선지가 정답으로 변신한 경우가 무려 14개다. 61회에서 오답선지가 정답으로 바뀐 경우는 6개였고요. 60회는 1개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62회만 제대로 풀면 81점이 나올 수 있었고요. 62회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10문제가 됩니다. 이게 19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81점을 맞을 수 있었다. 그 다음 60회뿐만 아니라 61회, 62회 최근 기출 3회를 풀었을 때 150문제를 풀었을 때 몇 점을 맞출 수 있었냐면요, 단 한 문제 빼고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문제는 뭐냐면요, 10번 석갑탑에 관한 문제였었는데요, 56의 기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서는 최근에 기출 3회만 풀면은 모두 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기출문제 500제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600페이지짜리 어려운 교재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8쪽 4시간 40분 책임기출 3회 그것도 아니면 책임기출 1회만 푸시면요 가볍게 한능검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올해 첫 시험이 쉬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 64회에서 모두 합격하실 수 있게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자료와 강의를 제공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